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먼저 일단 금요일장만 봐서는 크게 뚜렷한 흐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간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면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반도체 쪽에서 포문을 열었던 건 새로운 키워드, 소캠. 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기존 주도주로 꼽혔었던 곳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반면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섹터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던 주간이었는데요. 특히 기존 주도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흐름이 이어진 곳은 방산이었고 로봇의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유일 로보틱스로 대장이 바뀐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저평가 매력으로 꼽혔던 2차 전지의 상승이 왕왕 나타났고 또 엔터를 비롯한 중국 수혜주의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부상하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슈가 있었던 자동차, 철강주 쪽에서 오랜만에 반응이 들어왔는데 주말 사이 나온 이슈가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볼 만한 뉴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칩, 블랙웰의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파트너를 물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21일자죠.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수랭식 냉각 방식의 핵심 장비는 냉각 분배 장치, 다시 말해 쿨링 디스트리뷰션 유닛, CDU라고 불리는데 엔비디아가 바로 이런 기술을 확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찾고 있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글로벌 기업들과 수랭식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해왔죠. 그런데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사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 파트너를 물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사가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에서도 반응이 거셌는데요. GST의 경우에는 상한가 KN솔 8%, 그 밖에 G2파워, 워트까지도 상당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기대감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안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주지사가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 진출할 대기업에 대해서 말해줬다면서 그들이 관세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다시 말해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기지를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한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SK와 현대차, LG, 한화까지 이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등했던 이유, 현대차가 GM과 공급망 동맹을 체결할 경우에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나 아진산업 같은 부품 기업들도 현재 조지아주에 공장을 두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 또 하게 된다면 이미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부품주의 경우에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장에 대한 탄력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주간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노란색으로 표기가 된 부분은 매크로에 관련된 이벤트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금통위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요일장 반도체주들의 향방을 결정, 일단락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26일에 예정돼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4분기 GDP,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끝으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결정지을 PC 물가지수도 이번 주 후반에는 확인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밖에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SM의 경우 오늘 또 엔터주들 한번 또 재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체코 원전 또 유럽 영상의학회 관련해선 수요일날 모멘텀이 있는데 의료 AI 쪽 요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요일에는 유한양행 일본에서 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주간의 일정들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엔비디아 액침 냉각 이슈. 일단 시간외에선 다 반응이 왔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국 그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그 가장 그 관건은 블랙웰의 발열입니다.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어떤 지금 그 접촉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과의 협업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 블랙웰의 그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냉각 시스템 협력을 논의했는데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냉각 업체들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결국 지금 엔비디아는 두 가지를 다 컨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공냉이식에서 순냉이식 방식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어떤 공냉이식의 그 문제점이라든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공냉이식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 이 뭔가 발열 문제를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행식 방식, 순행식이라는 건 이제 그야말로 전처리된 그런 이제 특수한 그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그 떨어뜨리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액침 냉각은 좀 다르죠. 이제 그 전자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유에다가 담가서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간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순행식을 하는 보통 순행식 지금 이쪽에 많이 좀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비상장사예요. 뭐 아마 언론에도 몇 개 회사들이 제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금요일 날 시간 내에서 모르는 종목들. 사실 액침 냉각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칠링 기술이라든가 몇 가지 쿨링 기술이라든가 갖고 있는 건 있는데 액침 냉각으로 향후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엔비디아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삼성공조라든가 또 GST라든가 뭐 KN솔이라든가 워트라든가 한중 NCS 같은 종목들이 금요일 날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뭐 순행식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 뭐 약간씩 이런 기술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의 방향성은 명확해요. 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겠지만은 결국 지금 블랙웰에다가 좀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그 발열 시스템을 어떻게 과연 그 우리가 그 완화시키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잡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외에서 반응이 왔던 기업들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뭐 장중까지는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뭐 지금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물론 이들이 다 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뭔가 정말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면은 완벽한 차별화가 나타나겠죠.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해봐야겠지만 추후에 실질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실체가 나올 경우에는 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액침 냉각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마지막 거래를 보니까 그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기업들이 유일하게 좀 강하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었는데
HBM4E까지도 이제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HBM 생산 공장에 납품을 하는 걸로 전해진 기업들이 주로 좀 탄력이 컸는데요. CNG 하이테크, STI 이런 기업들은 공시를 냈더라고요. 그 밖에 대표적인 기업들 이오테크닉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밸류 체인들의 강세는 연속성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일단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규모가 늘어날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이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떠나가지고라도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이외의 업체들한테도 HBM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캐파가 찼어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향만 가지고도 SK하이닉스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물량이 다 소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추가적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와는 논외로 별개로 향후에 HBM에 대한 캐파는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이런 장비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의 반도체 장비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 장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4년이 2023년 대비해서 7%가 늘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관세 또는 이제 그 반도체 어떤 그 보조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무기로 해가지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이니셔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위상을 올리겠다. 생태계를 다시 시작했다. 이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일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장비 성장률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올해는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 때문이 될 것이다. 중국 비중은 작년에 한 42% 정도 됐는데 전 세계에서 올해는 이게 31%로 감소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승률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장률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장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올해의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AI 반도체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미세화 공정이 이제 2나노까지 가는 거죠. 2나노 공정이 부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어떤 시장에는 상당히 수혜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3나노까지는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장비들을 갖다가 이제 약간 변화시키고 이제 교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2나노부터는 이제 공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선 장비들이 새로 이제 도입이 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TSMC는 이미 올해부터는 올해 한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을 지금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도체 장비 시장은 올해는 상당히 좀 작년에 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 첫 손을 꼽는 것이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서 전자기기 시장이 다시 이제 굉장히 화랑새로 접어들 것이다. 지금 이미 메모리의 어떤 그 재고들이 소진이 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고 좀 이제 그 반등을 해준다면은 또 이와 관련된 장비의 수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을 한다면은 결국은 삼성전자향 저는 그 장비 업체들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좀 올드 패션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막 그 부각되는 HBM 관련된 것들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고테크닉스라든가 유진테크라든가 원희가 LPS라든가 테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도 올해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 있어요. 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또 목요일, 금요일 약간의 그 기간 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뭐 장중에 흔들리다가도 종가에는 상당히 올려오는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올해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미국 반도체가 금요일날 좀 많이 빠져가지고 또 이거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오늘도 조금 아침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반도체가 조금 이제 주식들이 좀 밀리더라도 그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은 그렇게 오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약간은 또 차별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어떤 그 저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루즈님이네요.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투자한 회사들을 한번 보심이 맞을 것 같아요. 라는 건데요. 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레거시 회복 또는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비 기업을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6만 고지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나을까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면 매수 기회는 어디가 좀 더 적절한가요? 저는 이제 그거는 어떤 투자 어떤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단기적으로 이게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단기에 뭐 수익 크게 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좀 이제 단기에 많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그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또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기 채팅 올려주신 분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관심은 이제부터는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뭐 이오테크닉스, 또 테크윙, 두산 테스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잊혀졌던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도 한번 다시 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동차는 지난주에 이슈가 반짝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주말 사이에 서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콕 집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조지아주의 가장 큰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마 현대차 그 메타 플랜트 그 공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추가 증설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도 그렇지만 그 아래 장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부품단의 기업들이 훨씬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복잡한 이슈들을 어디서 투자 전략을 찾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GM과의 어떤 그 생산망 공조와 투자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얘기한 건 현대차를 겨냥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분명히 뭔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뭔가 이제 또 발표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서 관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자동차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멕시코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근데 멕시코는 사실은 뭐 그 포드라든가 스텔란티스라든가 토요타라든가 공장이 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1위인 거지 멕시코 자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 내 수출하는 자동차의 국가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현지 생산, 요번에 이제 GM하고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이 동맹이에요. 근데 이제 GM하고의 동맹은 서로 좋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또 GM이 못 들어간 지역의 공장을 그러니까 현대차가 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현지 공장을 GM이 쓸 수가 있어요. 향후에 지금 아니더라도. 그게 사실 서로 좋다는 얘기인데 그와는 별개로 사실은 조지아주에 이제 뭐 이런 트럼프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압박이에요. 여기다 더 투자해라. 지금도 했지만 더 투자해라라는 압박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 추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를 어떤 지렛대 삼아가지고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자동차 관세는 미국이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제일 타겟은 유럽입니다. EU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은 이제 그 높이 매겨져 있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미.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목적을 어느 정도 미국이 달성을 한다면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차등화된 관세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25%를 던져놨는데 이건 던져놓은 겁니다.
협상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러한 어떤 추가 투자라든가 또 뭐 이제 이런 현대차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들이밀었을 때 과연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향후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현대차의 어떤 현지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한다면은 지금 현대차가 같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이들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밸류 그러니까 금요일 날 현대차하고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흐름들도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부품주도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시장의 어떤 조명을 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탈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향후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PBR이라든가 PER 수준을 보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주가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협상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주가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좀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대표님 같으면 네. 자동차나 부품주는 지금 당장 투자는 좀 미뤄두시겠어요? 저는 사실 저는 일단 한 템포 쉴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금요일 날 뭐 그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네. 몇몇 종목들은 급반등을 했어요. 그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좀 더 보면서 확인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뭐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현대차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어찌 보면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자동차 생산 규모를 늘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돈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딱 수혜다 한번 보자라고 단정 짓기엔 조금 섣불러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여기서 또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 그 주도주 흐름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조선이에요. 조선 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매도 리포트 때문에 진짜 하선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미국이 중국 선사는 입항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라라고 이런 방안을 추진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사에게는 수혜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 리포트의 영향이 굉장히 좀 작용을 크게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가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됐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은 항상 이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발생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업종이 전력기기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 주가 오른 다음에 밸류에이션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정을 거치고 지금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 조선업종도 그러한 패턴으로 가지 않겠는가. 결국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그 단계냐 하면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 여기와 현실 간의 어떤 괴리감을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기간 조정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함정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얼마 안 된다, 뭐 또는 이제 기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LNG선 수주와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LNG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뭐 이제 지금 그 현재 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를 봤을 때 대형 LNG 운반선만 300척 이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산출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를 뭐 일본은 사실 이렇게 대형 LNG를 못 합니다. 지금 그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상당 부분에 우리가 수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현실화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조선업이 상승하고 있는 어떤 사이클의 어떤 대전제는 일단 뭐 미중 갈등에서 시작된 어떤 그 해양 방산에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이제 LNG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멘텀들은 뭐 이게
뭐 금방 꺾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의 단계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실적이에요. 네. 수주라든가 실적이 따라와 준다면은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점에 대한 논란 잘 맞물려서 조정을 받는 건데 다시 저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네. 그 전만큼의 상승을 기대해 보긴 좀 어려울까요? 그런 거죠. 이제 뭐 이전에 만약에 상승 국면, 1차 상승 국면이 굉장히 네. 그 수직으로 올라갔다면은 네, 전력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2차 상승 국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전력기기가 거의 그런 모습을 기습. 보였지 않습니까? 전 두산업종도 약간 그런 네. 좀 모양을 따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선주를 볼 때는 저희가 전력을 인사이트 삼아서 미리 인덱스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저희가 또 조선하면 또 철강을 떼놓을 수가 네. 없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최대 40% 가까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금요일장에서 철강주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막 윗골이 달면서 조금 음봉으로 전환되는 듯 보였는데 문제는 미국 관세일 네.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협상을 해서 네. 우리 철강주에는 또 관세를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철강주는 오늘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일단 그 미국과 협상 결과는 나와야지 않은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그 네. 철강주 자체도 오랫동안 좀 그 시장에서 묻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거기서 좀 발굴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묻혀 있다가.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분명히 호재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철강주의 호재는 또 다른 건설이라든가 조선업종한테는 좀 악재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측면은 있지만은 네. 철강주들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철강업 산업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정 그러니까 관세를 안 물리는 대신에 일정 수량 이상을 할당만. 수출 못하게 하는 이걸 예.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선은 그거예요. 최선은 그건데 쿼터가 좀 줄더라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아마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관세를 조금 물더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다 반덤핑 관세 매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중국산 제품들한테 대한 어떤 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된다면은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그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전 철강주만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주가 자체는 여기서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워낙 그 오랫동안 안 쉬었기 좋았다가 때문에. 이제 조금씩 좀 그 좋아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석유화학은 어떨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석화주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2월 들어서 상승률 카운트를 해봤더니 롯데케미칼이 25%나 올랐고요. 금호석유는 16%. 저는 처음에 석화주들이 오를 때 그냥 저평가돼서 반등이 들어오구나 일시적이겠거니 했는데 차기 주도주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복잡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따른 수해에 대중국 관사 수혜까지, 네. 관세 반사 수혜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화주는 어떻게 보세요? 차기 주도주라는 평가는 저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그런데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 안 좋았어요. 수년간 실적 일단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락세가 지속이 돼 있었고 지금 재료들이 이제 호재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에 인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뭐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결국은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 예, 유가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예. 입장이고 이게 결국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는 원가 부담의 완화로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철강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화학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바닥권이에요. PR 보면은 지금 뭐 0.2배, 0.3배 이런 수준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초반의 상승 단계에서는 이런 저평가 인식으로 인한 상승이 시작이 됐을 거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단계에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거기서 비롯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향후에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공급 과잉이에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향후에 이제 원가가 이런 원가의 어떤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제부터니까 돈을 벌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부터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아직까지는 저는 화학주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학주 안에서는 관심주로 LG화학을 주셨는데 네. LG화학은 돈 벌 수 있다고 좀 덜 보십니까? 오른 거죠, 저는 상대적으로. 아, 그러니까 덜 올라서요. 앞서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이 많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네. 어느 정도 그러면 좀 이 덜 보조를 같이 해주죠,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전 사실 굳이 꼽자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떤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있다기보다도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좀 저는 밸류의 점수를 줄 매력에. 필요가 있지 예.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점에 있는 것들을 또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인 것 같아서 갈지 모르겠고, 고점에 있는 건 또 실까 봐 두렵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좀 힘을 실어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쉬어서 재료 같은 데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료로 하면 또 코로나가 또 심상치 않더라고요. 오늘 대표님 같으면 어디에 시장 무게를 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만 보면 지금 코스피 2600선을 안착하려는 과정이에요. 그 네. 과정에서 지금 좀 약간의 조정의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간밤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반도체 중심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영향은 좀 어느 정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한 단계 지수의 레벨업을 거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하고 이제 후속 업종들 간에 약간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네. 있다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최근에 보면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여요. 수단매가 이제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 힘겨루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non-US라고 부르는 미국 이외의 증시들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중국 그렇고 유럽 그렇고 홍콩도 좋고. 우리나라 예, 그렇고 예. 브라질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올해는 미국 증시 일변도의 흐름들에선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역차별화도 나타날 수가 있는, 저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지수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려온 상태에서의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걱정을 하거나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거는 내일 있을 기준금리 결정 한원에 이건 이번에 인하가 거의 지금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8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가이던스를 상회했는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결국 중요한 건 가이던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블랙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라,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가 흐름, 그리고 증시의 주가 흐름까지도 결정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빅 이벤트가 많기도 하고 고점을 뚫고 가려는 힘 겨루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힘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참 많은 세부적인 팁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동근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